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항상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기업이라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 함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 단백질, 세포 등을 복제해 만드는 단백질 의약품입니다. 단순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카테고리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시밀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복제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효과적으로 차이가 무시할 만큼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의약품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임상실험도 해야 하고 FDA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반면 제네릭이라고 알려진 복제의약품은 말 그대로 완전한 복제품이고 일반적으로 바이오라는 명칭이 안 붙듯이 화학적으로 기존 의약품과 동일하게 합성한 의약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복제의약품이므로 임상실험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유기화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 내에서 동일한 순서로 물질들을 합성시키면 동일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 물질이 합성된다는 걸 배우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이 기업의 주식이 비싼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비싸냐 아니냐는 상대적입니다. 현재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사는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대충은 퍼로 주식이 비싼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퍼가 낮으면 싼 주식이고 퍼가 높으면 비싼 주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 소위 말해 성장주들은 미래의 기업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퍼가 매우 높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기업들의 펄을 비교한다면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주가의 적정성이기 때문에 그럼 셀트리온이라는 기업과 전 세계 메이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셀트리온의 펄은 124.65배, 즉 반올림에서 125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퍼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41조를 넘어섰고 시가총액 순위는 거래소에서 무려 5위입니다. 시가총액만 보면 현대차 21조의 거의 2배입니다. 시가총액이 곧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으니 셀트리온이 현재 현대차보다 2배 비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대차의 2019년 기준 매출은 100조이고 셀트리온의 2019년 매출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자산은 현대차는 200조 원이고 셀트리온은 3,900억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가 2019년 기준으로 셀트리온 매출의 거의 100배이고 총 자산 규모는 50배이지만 기업 가치는 셀트리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업종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주가들을 보고 셀트리온이 해외의 다른 다국적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비해 주가가 비싼지 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파이저와 같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함께 파는 업체들은 업체 성격이 다르니 제외하고, 비상장 업체들은 물론 제외하고 셀트리온과 가급적 비슷한 업체들을 레퍼런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젠이라는 미국 기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 3, 4배 정도 큰 기업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0배 정도 큰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 주가는 요동을 치긴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려는 데이터인 퍼는 18배입니다. 셀트리온의 퍼가 125배이므로 셀트리온에 비해 대략 퍼가 7배가량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을 25조 정도 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140조 정도입니다. 매출액은 과거 4년간 제자리 걸음이라 두드러진 성장성은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순이익률 면에서는 32%로 26% 수준인 셀트리온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나머지 기업도 잠깐 보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바이오콘이라는 인도 기업입니다. 주가는 작년에 찌그러진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0조가 넘는 기업으로 역시 셀트리온의 50배 이상의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순이익률은 13%이고 과거 추세를 보니
계속 이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퍼는 62배로 셀트리온의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그 다음 기업은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겠지만 폭락과 폭등을 해온 주식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름 꽤 낮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성장을 해왔고 이 기업 역시 매출이 15조 가까이 하니 매출액 규모에서 셀트리온보다 10배 이상 큰 기업입니다. 순이익률은 무려 41%입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상하게 올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퍼는 8배입니다. 셀트리온보다 15배 낮은 수준으로 미국 주식치고도 매우 낮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관련 약이 문제가 있나 봅니다. 암튼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퍼만 보면 셀트리온이 글로벌 동종업계에 비해 가장 작은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콘의 퍼인 62배의 2배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미래에 대한 이익을 디스카운트된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걸 감안해서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압도적으로 바이오콘의 성장성보다 2배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6분기간의 성장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장은 이루어져 왔고 영업이익률은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매출 증가 추이만 보고 퍼 125배를 받아야 하는 기업인가 하는 의구심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셀트리온의 제품군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자가면역 치료제와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중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의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히트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램시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잘 모르시더라도 지나가다 램시마라는 의약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무려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기업을 이렇게 꾸려와준 경영진과 임직원이 고마운 애국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셀트리온의 퍼가 125배라는 점에 대해 나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퍼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기업은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PEG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를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PEG를 계산하는 방법도 포워드 PEG와 트레일링 PEG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퍼가 10인데 회사가 매년 이익이 10%씩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퍼 10을 이익 증가율 10% 10으로 나눠서 PEG는 1이 됩니다. 고성장주에는 높은 퍼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고퍼주가 비싼 주식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세우기 위해 PEG는 피터 린치가 만든 수식입니다.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보통 PEG가 1보다 높으면 좀 버블이고 1보다 낮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PEG 개념을 셀트리온에 적용해보면 이걸 셀트리온에 적용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용해보면 YOY 연간으로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55.4%가 증가했습니다. 퍼가 125배니까 125를 55.4로 나눈 값이 PEG이고 셀트리온의 PEG는 2.25입니다. 피터 린치 개념으로는 셀트리온의 퍼는 55.4배 정도가 적정하고 한마디로 현재 주가는 2배 이상 거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지금 주가의 절반 수준도 아니었는데 저점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현재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한 수많은 개인들한테 찬물을 끼얹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히 PEG 개념으로 보면 2배 이상의 거품이 끼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지난 1년 동안 55%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는데 향후에는 더 큰 성장성이 나올지 아니면 과거만큼 큰 성장성은 나오기 힘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램시마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가 2020년 1분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14%에서 29%로 2배 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품군에는 눈에 띄는 매출 증가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점유율 추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0% 할 때는 20%, 30%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60%입니다. 60%의 점유율을 더 높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추세를 보면
램시마도 그렇고 트록시마도 그렇고 그래프의 증가세가 거의 완만해졌습니다. 이미 점유율 측면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프 추세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의료계와 미국의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를 굴러가는 시스템이라 쉽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 현재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게 완료되면 셀트리온 매출이 크게 뛰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자산 대비 회사에서 이익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총 자산이 4조 1천억인데 이익 잉여금이 1조 1천억이니 총 자산 대비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익 잉여금으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주식 배당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배당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를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비를 보면 9,890억, 즉 거의 1조 가까운 개발비가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3개의 의약품에 대해서 개발비가 1조 자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구개발비는 국제계 기준상 비용으로 떨굴 수가 없고 자산화시켜서 상각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개발비가 자산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가령 연구개발을 하다가 양산을 못하고 헛발질하는 개발 프로젝트들은 무형 자산화시켜서 상각을 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신약 같은 경우엔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연구개발 비용은 자산으로 못 잡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올해 1분기에 나간 비용이 770억이고 2019년 기준으로는 연간 3천억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셀트리온이 2019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에 도대체 얼마 현금을 쓰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면 연구개발이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얼마고 비용으로 잡히는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두 X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 투자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보기 어려우니 제외하고 유무형 자산과 기타 자산의 취득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항목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연구개발비로 보면 3,180억의 현금이 자산 항목으로 인식되어 연구개발비로 나갔습니다. 또 여기서 3,030억이 비용으로 잡혀서 연구개발비로 나갔으니까 셀트리온은 대략 6,200억 정도를 2019년에 연구개발비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조가 넘는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기 힘듭니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좀 시원시원하게 주던지 아니면 최근에 타케다 제약의 일부 사업을 M&A 한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잉여금에 대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AET라고 보통 부르는데 Accumulate Earning Tax를 이익 잉여금의 20%까지 어마무시하게 부과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는 많이 낮을 것입니다. 이익 잉여금 또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이렇게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이유는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이 세금 회피의 목적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충분히 하든 배당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막대하게 하자니 대주주들은 그 돈이 아까울 수가 있고 배당을 시원하게 하자니 대주주들은 그 엄청난 배당금을 세금으로 엄청 토해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영상을 정리해보면 우선 펄을 125배나 받을 만큼 앞으로 셀트리온의 성장성이 어마무시한가입니다. 점유율의 증가율이나 현재 연구개발 현황을 봤을 때 제 생각에 퍼 125배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조가 넘는 이익 잉여금입니다. 물론 경영진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쌓아두겠지만 조속한 투자 또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정의로울 것 같습니다. 나름 장기적인 투자 또는 M&A 계획이 있어서 쌓아두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앞으로 30% 이상 폭락해도 전혀 놀랍지 않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한국의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의 퍼가 매우 높게 되어 있으므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셀트리온을 포함한 한국의 바이오 기업에만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분산 투자가 답이고 그렇다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 ETF를 투자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든지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
주가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안 되고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주관을 많이 섞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의견은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